레프트 메인 바이포케이션은 기존의 이렇게 non 레프트 메인 바이포케이션에 비해서 여러 가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죠. 소리가 어디입니까? 일단 에올타 오스티움을 이제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코스가 이제 특징적으로 이렇게 커브드 코스 서클은 이렇고 그다음에 메인과 사이드 브랜치의 각도가 크고 그다음에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구역에 주로 플락이 생기고 레프트 메인 베슬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서 마러 포지션도 잘 생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PCI를 하시다 보면은 어렵게 되는데 이런 각도가 이게 좁아지거나 아니면은 레프트 메인의 캘리버가 너무 크거나 칼시피케이션이 심하거나 오스티움이 인벌브가 되거나 사이드 브랜치가 커서 이제 JD 되면은 안 될 것 같거나 특히 또 이렇게 레프트 메인은 트리포케이션이 생긴다는 점에서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드는 바이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세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그럼 레프트 메인 바이포케이션 PCI는 어떤 환자들이 하이 리스크이냐 원스텐 vs 투스텐 끝나지 않는 비교 그 다음에 투스텐 테크닉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리스크 레프트 메인 PCI는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 중국에서 만든 definition criteria가 저는 가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보는 것처럼 메디나 101, 011 같이 사이드 브랜치를 인벌브한 여기 보시는 게 이제 메디나 클래시피케이션인데요. 사이드 브랜치를 인벌브하면서 사이드 브랜치가 2.5mm 이상인 true bifurcation일 때 일단 하이 리스크가 되겠고 거기서 레프트 메인 디지털 바이피케이션 PCI에서는 사이드 브랜치가 70% 이상, 그다음 리정 렌스가 10mm 이상이면은 제일이 될 위험이 높다고 보고 이럴 때는 이제 투스텐 테크닉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제 하이 리스크로 이제 가게 되고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 크라이테리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칼시피케이션, 멀티플리전, 뭐 각도가 좁거나 메인 베슬의 레퍼런스 다이미터 2.5mm 그러니까 롱 리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스럼보스가 있거나 메인 베슬의 랭스가 길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을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이제 하이 리스크가 되니까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저는 아까 전에 뭐 오기철 교수님께서 뭐 PCI vs 캐비지를 말씀하셨지만 이쁘게 PCI 할 자신이 없다면 캐비지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주어진 크라이테리아에 맞춰서 이쁘게 PCI를 할 수 있다면 저는 뭐 PCI를 해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의 가장 큰 이제 뭐 문제점은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하시면서 이게 스킬이 늘면 늘수록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원스텐 vs 투스텐은 뭐 저 처음에 PCI 시작할 때 승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바이포케이션은 원스텐 크로스오버가 최고다라고 이제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고 많은 데이터들이 나왔지만 여전히 유럽 바이포케이션 클럽에서는 프로비저널 스트래티지 일단 원스텐을 해놓고 사이드 브랜치가 제일이 되면 그때 이제 사이드 브랜치를 공략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에 발맞춰서 여기 이제 아까 보셨던 유러피안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프로비저널 스트래티지가 클래스 1A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만약에 투스텐을 하겠다. 트루 바이포케이션에서 그러면 DK 크러쉬를 하는 게 클래스 2B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이전에 나왔던 이런 데이터들 때문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다들 DK 크러쉬를 저는 자기는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전 본 적이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DK 크러쉬를 좋아해서 어디 가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에서 나온 데이터 중에서는 DK 크러쉬가 제일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에 이제 가이드라인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프로비저널 스트래티지가 가장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업프론트 사이드 브랜치 스탠팅은 어떨 때 하느냐
사이드 브랜치가 크면서 OCTR 리전이 있는데 리전이 길다. 그리고 만약에 프로비전을 할 때 제일이 되면 다시 액세스하기 힘들 것 같다. 이거는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액세스 할 게 어려울 것 같다는 걸 알면은 누가 고민을 하겠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하이 리스크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때는 업프런트 사이드 브랜치 스탠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할 거면은 DK 크러쉬밖에 데이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뭐 원스탠 크로스오버 쉽죠. 이렇게 크로스오버 딱 해놓고 이제 하고 나면은 아 좋아하고 끝내지만 지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사이드 브랜치가 제일이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가장 큰 컨선은 이렇게 여기 사이드 브랜치가 있을 때 이제 안에 스트럿이 이제 겹치고 이렇게 페네스트레이티드 리스테너시스라고 하는데 카리나가 밀리고 이러면서 이제 좁아지는 그리고 나중에 리스테너시스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예측하기 힘든데 그나마 이제 개명대 2000년생 데이터인데요. 하고 나서 걱정이 되면 이제 사이드 브랜치에다 FFR을 해봐라. FFR을 해보면 로우 FFR에서는 이벤트 레이트가 높으니까 이럴 때는 프로비저널하게 스탠팅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좋은 데이터를 보여줬고 이 이외에는 원스탠 크로스오버를 하고 나서 사이드 브랜치가 제일 되지 않은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DK 크러쉬는 프로비저널 스탠팅에 비해서 롱텀 팔로우업을 했을 때 타겟 리전 페일리어 레이트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매우 엑설런트한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데이터지만 어쨌든 유일하게 프로비저널 스탠팅에 비해서 우위를 보여준 투스탠 스트래티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스탠 vs 투스탠에 대한 이제 최근 데이터를 잠깐 보시면 이제 아까 보셨던 definition criteria를 사용해서 프로비저널 그룹과 투스탠 그룹에서 이것도 중국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프로비저널 스탠팅이 뭐 타겟 베슬 MI도 많고 타겟 리전 리바스쿠레이션, 타겟 리전 페일리어가 엄청 많게 나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 리스크 바이포케이션 리전에서는 투스탠이 낫겠다 이런 결과를 보여줬고 이는 이제 타겟 리전 리바스쿠레이션, 타겟 리전 베슬 MI가 합쳐져서 이제 이런 거의 2배 가까운 엄청난 차이를 보여줬다. 그래서 하이리스크에서는 투스탠이 어떻겠냐 이런 결과를 보여줬고요. 더 최근에 나온 EBC 메인 트라이얼은 트루 바이퍼케이션에서 원스탠 스트래티지 프로비저널 대 투스탠 스트래티지를 비교했는데 이건 약간 좀 다른 게 여기서 이제 원스탠 테크닉이 이제 그동안 저희들이 하던 그냥 원스탠 크로스오버 해놓고 끝 이게 아니고 팟과 키스를 맨데이트 했습니다. 그리고 투스탠 테크닉은 이제 뭐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하시라고 했고요. 나머지는 뭐 비슷하게 저희들이 하던 대로 했고 요게 차이인데 이제 스텝 바이 스텝 레이어드 테크닉이 뭐냐 보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원스텝 넣어놓고 파 시키고 사이드 브랜치에 와이어 넣어서 키싱을 하고 끝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렇게 fenestrated restenosis 대한 우려가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결론이 되게 좋게 나왔거든요. 아까 그 definition과 달리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이제 프로비저널 스텝와이즈가 약간 더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서 그 트루 바이포케이션에서 이들은 어떻게 결론 내고 있냐면 이게 뭐 투스탠과 해서 넌 인피리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일단 프로비저널을 우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결론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뭐 그 끝나지 않은 결론이지만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사견은 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쁘게 할 수 있으면은 최대한 이제 PCR이 잘 하는데 저는 투스텐을 개인적으로 더 선호하기 때문에 투스텐이 저는 낫다고 보고요. 아니면은 프로비저널을 선호하시면은 프로비저널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이제 뭐 우리 펠로우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제 아직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이런 바이포케이션 리전은 항상 중요한 게 이제 프리 PCI의 이미징을 꼭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게
모양과 다릅니다. 이렇게 vascular remodeling이 있고요. 이유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이드 브랜치와 그 메인 베슬에 특히 랩스 메인은 모두 다 공이 오스티움 쪽에 이제 네거티브 리모델링이 있어서 이런 네거티브 리모델링이 서커 옷에는 거의 90%고 이런 데에서는 굳이 PCI를 하지 않아도 FFR이 노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는 굳이 PCI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꼭 모양을 이렇게 보이더라도 아이부스를 보면 이렇게 플락이 거의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일도 잘 되지 않고 이벤트도 없으니 이럴 때는 이제 그냥 원스텐 크로스오버를 하면 되니까요. 꼭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레프트 메인 이후에 스탠팅 하면은 뭐 굉장히 유명한 5, 6, 7, 8에 잘 맞는지 꼭 이렇게 에어리어를 이렇게 귀찮아하지 마시고 이렇게 꼭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11분 정도 했는데 케이스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거니까 보면 이제 트루 바이포케이션이죠. DK 크러쉬 하려면 이제 굉장히 저는 굉장히 좋아해서 자주 하는데 이런 거에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사이드 브랜치에 와이어링을 하는 게 쉽고 그 다음에 아이부스 결과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메인에 이제 본론 이렇게 하고요. 저는 이제 무조건 다 봅니다. 서커 이밸류에이션 하는데 자 오스티움에 병이 있는지 보니까 오스티움에 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트루 바이피케이션이구나. 투 스탠을 해야지 이렇게 결론을 내고요. 이제 길이 재고 이제 LAD도 보고 LAD도 오스티움에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니까 디케이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이렇게 노멀 투 노멀까지 이제 해서 사이드 브랜치에 벌룬 하고 이제 사이드 브랜치에 먼저 스텐트를 먼저 대고요. 그다음에 요걸 당겨서 벌룬 크러쉬를 시키고 사이드 브랜치에 벌룬 넣고 다시 와이어링해서 넣고 다시 이제 누르고 키싱을 하고 이제 메인 베슬에 스텐트를 넣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귀찮으시면 그 이제 퍼스트 키싱은 그냥 벌룬 크러쉬로 이제만 하고 여기다 바로 이제 넣겠다는 분도 계신데 사이드 브랜치에 벌룬하고 이제 나면은 이렇게 메인 베슬의 스탠이 잘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틴으로 이제 하시다가 이제 감히 뭐 이거는 굳이 뭐 퍼스트 키싱 안 해도 될 것 같은데라고 이제 한 번쯤 해보면은 꼭 그럴 때는 꼭 메인 베슬의 스탠이 안 넘어가가지고 결국 키싱을 하게 되고요. 하고 아이부스 보면 뭐 이렇게 크러싱은 잘 됐고 메인 베슬에 떠 있어서 팟 그 다음에 세컨 키싱 하고 이제 확인하고 양쪽 아이부스 보고 끝을 냅니다. 뭐 결론은 괜찮았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숙제는 이제 레프트 메인 이렇게 스탠트가 지금 여기 보면 거의 5 이상인데 이렇게 뜨거든요. 조금씩. 근데 이걸 이제 죽자사자 붙여야 되느냐? 아직 안 붙여서 문제가 된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리스테노시스가 생기면 나중에 와이어링 할 때 좀 힘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붙일 수 있으면 최대한 붙이는데 붙이는 거는 이제 당장의 이벤트와는 관련이 없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단 최대한 붙이고 끝을 냈고요. 저는 프로비저널 T 스탠트 보시면 이제 뭐 또 트루 바이피케이션이고요. 서커 오스가 이제 병이 있어서 이제 뭐 벌룬을 이제 양쪽을 다 하고요. 저는 워낙에 이제 이분은 또 이제 저는 뭐 좋아하니까 디케이를 하려고 했는데 양쪽 아이부스 보고요. 열심히 재고 이제 여기 LAD에 대고 이렇게 서크에 이제 스탠을 넣으려고 하는데 안 넘어가더라고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벌려도 안 넘어가고 그래서 결국 그냥 레프트 메인에 스탠을 하고 사이드 브랜치를 이제 키싱을 해서 열었더니 그제서야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스티움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되면은 아이부스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5, 6, 7, 8이 잘 이렇게 맞춰졌고요. 결론이 좋아서 혹시 이제 뭐 투스텐을 하시려다가 칼슘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잘 안 되시면은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네, 마지막으로 이 케이스만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직도 끝나지 않는 숙제 중에 하나가 그 001이죠. 서클 오스티움이 이렇게 병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이 많이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그냥 오스티움에 맞추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그런 노력 중에 일환이 이제 LAD 보시면은 이제 여기 레프트 메인까지 보면은 오스티움의 병이 없죠. 여기 사이드 브랜치에서 와이어가 들어오는데도 그래서 굳이 이제 LAD는 스텐트가 할 필요가 없고 저는 이제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 뭐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일단 사이드 브랜치 열고요. 아이부스를 봤더니 이제 오스티움에 뭐 플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오스티움에 딱 맞춰서 돼야겠다. 그래서 길이는 정하고 여기다 이제 아이부스를 대놓고 오스티움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잘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NGO랑 아이부스랑 같이 이제 보면서 아이고 죄송. 보면서 이렇게 맞추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스텐팅을 이제 오스티움에 맞추고 싶으면은 정말 딱 맞추고 싶잖아요. 여기가 오스티움인데 그래서 이제 스텐트마다 이 도트랑 스텐트 진짜 끝과 맞는 스텐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 스텐트를 골라서 하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뭐 제가 그 스텐트를 옹호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고 근데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니까요. 그래서 도트에 딱 맞춰서 오스티움을 맞추겠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아이부스로 컨펌을 하면서 했더니 이제 결과를 보시면은 정말로 이제 잘 맞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서컴플렉스고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스텐이 한 스트로크도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덜 펴져서 한 번 더 불고 끝냈고 뭐 모양도 괜찮고 사이드 브랜 카리나 시프트도 없고요. 이렇게 뭐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너무 많아서 만들어 주신 분께는 좀 죄송하고요. 그래서 원스텐 투스텐을 비교했을 때 저는 이제 트루 바이피케이션에서 허스텔 아나토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아나토미를 가지고 있으면은 업프런트 서클 PCI를 이제 권유를 드리고 프리 PCI, 포스트 PCI 인트라바스쿨 이미징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제 생각에는 이제 투스텐 테크닉을 이제 처음에 하시려면은 하시다가 막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익숙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꼭 뭐 투스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환자들에서도 저는 뭐 초창기에는 많이 했던 것 같고 한 적어도 3가지 정도 뭐 큘롯, 크러쉬, 티스텐 뭐 이 정도는 이제 좀 익숙해지시고 익숙해지기 전에는 이렇게 좀 동영상이나 그 그림 같은 거 좀 보신 다음에 좀 시뮬레이션 하고